오늘도 제가 모든 시간을 다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슬리밍거스 문화에 대해서 먼저 첫 시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떤 자료들이 있는지 이렇게 찾기가 또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께 우리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슬리밍고 그룹이 그동안 걸어왔고 준비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출첵을 하시면서 이 레포트를 다 또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상이지만 내용에 충실하게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메모하실 내용들은 메모하셔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뭔가 의미 있고 남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제가 잠깐 준비를 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이런 게 궁금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부끄러워. 어떻게 있으세요? 네. 아니, 어떤 의사 선생님이요. 90 너무 꽉 조이는 거는 계속 꾸준히 입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괜찮은가요? 죄송해요. 열악한 환경으로 마이크가 하나라. 일단 그 질문에 제가 답드리기 전에 잠깐 느낀 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백주희 판매사님께서 제품에 대해서 너무 와닿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달에는 이 크루즈 파티를 제 설명으로만 한 50분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10분? 15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50분 정도의 150시간 정도의 함축된 내용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감동받았습니다. 백주희 우리 판매사님은 제가 오늘같이 필드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볼 수 없었지만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었던 게 제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세요. 제품을 만든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전 그거에 굉장히 감동을 했고요. 잠깐 질문에 다시 돌아와서 답을 좀 드리자면 중요합니다. 왜 만들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사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걸 왜 입어야 될까부터 이걸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객님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미스터 폴리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스터 폴리는 컴프레션 웨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컴프레션 웨어. 컴프레션 웨어. 제 영어인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압박 의류입니다.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제 조금 와닿는 게 몸을 조이는 어떤 개념인데 중요한 건 어디를 무엇으로 조이냐가 중요하죠. 저희는 이 컴프레션 웨어의 목적을 스포츠 테이핑으로 잡았습니다. 무슨 테이핑이요? 스포츠 테이핑. 스포츠 테이핑은 누가 보통 합니까? 운동선수.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운동선수, 현대에 와서는 이 재활의학이라든지 물리치료나 또 이 운동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대중화되다 보니까 스포츠 테이핑이 일상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테이핑을 붙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붙이실 수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 근육이나 금선이나 근막 같은 걸 모르면 쉽게 못 배울 수밖에 없는 게 적용하기 어려운 게 스포츠 테이핑입니다. 저희는 스포츠 테이핑을 한번 입어보자라는 취지로 미스터 폴리를 조금씩 기획했죠. 그러면 테이핑이 붙으려고 하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될까요? 근육과 피부에 밀착될 수 있는 압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컴프레션 압박은 근선과 근막을 압박하는 거지 복부라든지 우리 몸의 장기라든지 다른 부분을 압박하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저희 이 미스터 폴리 같은 경우는 양면 착용이 가능하죠. 양면으로 착용했을 때 검정색으로 입으면 테이핑이 근육을 마사지하듯이 스포츠 테이핑이 역할을 합니다.
그럼 뒤집게 되면 컬러가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후면에 뭐가 있습니까? 장력 조절 끈이 있죠. 그럼 이 끈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깨에서 아까 테이핑이 한번 잡아줬어요. 근데 테이핑 자체가 교정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시중에 많은 이 포스처 웨어나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의류들이 많이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이 테이핑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나아가서는 벨트 같이 착용하는 형태의 힘을 강조합니다. 굳이 저희는 벨트를 착용할 필요도 없고요. 테이핑을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핑을 이 근육의 근선에 맞게 잡아주고 나서 후면 장력 조절끈이 당겨지면서 어디가 펴지게 됩니까? 등과 후면에 있는 등에서 가장 큰 뼈가 바로 견갑골이라는 뼈입니다. 즉 어깨와 등을 구분짓고 가슴의 움직임을 관장하고 상체의 움직임을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기관이죠. 이 부분이 당겨지려고 하면 1번 내 스스로 당겨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인위의 어떤 장치에 의해서 그 힘이 발생되도록, 즉 내가 당기려고 하는 힘에 이제 보완해서 그 힘이 상대적으로 발휘가 된다면 우리 어깨가 자연스럽게 그 힘에 의해서 펴질 수 있는 원리를 적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끈을 우리가 보통 당기고 조이죠. 그럼 조이고 나서 우리가 활동이라는 걸 하죠. 저는 이걸 이 모든 있는 바른 자세를 저희가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한 가지 진리를 적용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건 진리죠. 불사신 혹시 있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저는 그 진리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멈춰 있는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활동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현재가 어떻습니까? 편한 거 좋아하고, 지금만 해도 저는 서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조금 오래 앉아 계셨기 때문에 약간 등도 피로해지고 어깨도 피로하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당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해지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정의할 때 육체의 건강만 정의합니까?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는 거죠. 자, 그러면 끈 얘기하다가 왜 정신 얘기로 들어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끈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 힘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끈을 강하게 필요로 하니까 강하게 당겼죠. 근데 이제 이게 습관화되고 이게 3일 반복하고 3주 반복하고 3개월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리폼 333, 우리의 뇌의식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끈을 강하게 잡아당겼다가 계속 강하게 잡아당겨서 하루 종일 있으면 내 몸이 할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지죠. 이 힘이 내가 써야 될 힘을 가져가 버렸잖아요. 나도 펼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당겨서 펴줬잖아요. 그러면 이 당긴 힘만큼 나는 덜 써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순응하게 되고 적응하게 된단 말이죠. 저희는 이제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이 코르셋 파티를 하는 아주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을 조이게 입고 예쁘게 만들어주고 뭔가 불치의 병을 낫게 해주고 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편안한 환경을 좀 더 탈피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을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줄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이더라도 저는 지금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실례할게요. 제가 몸이 조입니까? 저는 10년 넘게 입었겠죠. 자, 그런데 몸이 조여요? 이건 몸을 조이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신진대사의 기능 저하라든지 우리 몸이 그동안 관리 소홀이라든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떤 외적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체형이 전과 달라졌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과거에는 젊고 배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배를 보니까 배가 나와 있어요. 바지를 다 수선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큰 바지를, 큰 옷을 사야 됐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체형이 그냥 바뀌었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저도 답답하게 이 골반에 맞춰서 입었기 때문에 조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먹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 생겨버렸죠. 그러면 조이지 않는 건데 왜 입습니까 당신은? 이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질 수 있겠죠. 저희는 아까도 스포츠 테이핑과 같은 대답이기 때문에 연결시킨 겁니다. 조여야 될 곳과 조이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해놨다는 거죠. 배는 조이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골반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중심축은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잡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앉으면 다리를 봅니다. 앉으면 짝다리를 짚습니다. 앉으면 쪽바로 합니다. 즉 내가 가장 편리한, 본능적으로 편리한 동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장력을 주게 되면 내 그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제한되게 되죠. 우리가 잘못된 동적 움직임, 즉 나의 일상생활 반경으로 인해서 내 동작과 체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게 되면, 편안한 대로 두게 되면 그 몸이 바뀔까요? 뭔가 지지대, 뭔가 그런 동작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이는 것과 조이지 않는 것을 구분해놨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지금 한 5분 동안 얘기한 걸 의사 선생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조이는 거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 코르셋이라는 단어가 주는 우리가 이 어감 때문입니다. 이 코르셋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의는 뭡니까? 우리 과거에 16세기, 18세기 중세에 혹은 이제 계몽주의 18세기로 넘어오면서 17세기,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귀족들이 사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족들도 이 사치를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본인의 몸에 한 거예요. 이건 의류나 역사, 인류학에도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치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물건 사고 훌륭한 작가를 데려다 놓고 자기 소생활을 그리고 이런 차원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뭘 더 높은 지위를 표현할까라고 봤더니 그게 허리였습니다. 여성분들이 14인치 허리 만들지 않으면 궁정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4인치 상상이나 가십니까? 아마도 여기 여러분들 대부분의 목소리 정도가 되실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허리를 기준으로 해서 왕족의 출입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형성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허리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허리 만들어야 되잖아. 그 모임 가야 되잖아.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 모임 못 가서 인정 못 받는데. 그래서 허리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코르셋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기준에 부합하려고 허리를 조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부러진 뼈가 무엇을 위협합니까? 뇌의 장기를 찌릅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는 젊은 처자들, 비구인들이 유럽에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 사회 지도층인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입지 마. 그거 입으면 안 돼. 왜? 몸을 조이니까. 그 상식이 역사에서 이제 끊기면서 코르셋이라는 단어는 살인기구로, 미용기구의 살인기구로 변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면 현대에 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의학에서는 이런 걸 조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보니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현재와 같이 척추측만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굶고 몸을 허리를 조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귀족들이 뛰어요, 운동해요, 느긋하게 걷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느긋하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뛰면 어떻게든 하층이 얕죠. 신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질 않아요. 그럼 몸에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척추측만증이 심했던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코르셋을 입으니까 척추측만증이 바로 되는 거예요. 발견을 한 거죠. 미용기구로서 사람들이 먼저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살인기구로 둔갑해서 의사들이 착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한번 연구를 의심삼아 해봤더니 그런 척추 환자들이나 골반 환자들이 다르게 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다루면 안 된다 해서 이걸 의료기기로 명명합니다. 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의료용 코르셋이라고 부르고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명칭, 보조기, 엑스밴드 이런 형태로 이제 의료기기를 총칭해서 불리게 되죠. 이게 코르셋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미용적인 코르셋과 어떻게 되면 오버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잊지 마라. 당연히 순환을 막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생활 움직이려고 왔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제가 지금 못 움직입니까? 다리를 못 움직입니까? 호흡을 하기 힘듭니까? 저는 더군다나 이 몸을 안 조이죠. 근데 저도 처음에 답답했어요. 배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래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장기가 또 우리의 주변 근육과 장기를 받치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요즘 오래 앉아 계시죠? 자식을 오래 하니까 장기가 점점 하수가 됩니다. 그럼 그 하수된 장기의 무게를 우리의 약한 근육이 받치지 못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하중을 많이 부담을 짊어지게 하죠.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리가 벌어지고 이 주변에 이 여백이 생기고 그리고 제대로 우리 몸이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리폼 333 있는 바른자세 고객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끝나고도 좀 의문이 안 풀렸다 하시면 따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받았는데 한 명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혹시 또 나는 이게 정말 궁금했다 하신 게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저희 고객님이 개인적으로 질문했던 건데 대신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입으면 호흡도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호흡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좋아지는지, 그게 좀 더 활발하게 좀 빨리 좋아질 방법이 있는지 노하우도 있다면 같이 안내해 주세요. 이 자세를 바꿀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우리가 되게 이제 바른 자세를 하기 위해서 또 바른 자세를 계속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호흡을 개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흉식 호흡을 합니다. 무슨 호흡이요? 흉식 호흡은 대부분 폐를 가지고 호흡하는 폐호흡, 또 이 폐 기능이 약한 분들은 귀간지로 호흡하는 귀간지 호흡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를 하는 사람들의 호흡은 일명 횡격막 호흡. 따라해볼게요. 횡격막 호흡. 자, 그럼 횡격막은 무엇일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주머니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머니요? 두 가지. 가슴에 있는 주머니, 흉강이라고 얘기하고 복부에 있는 주머니, 복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 주머니를 가로지는 걸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단전호흡이나 요가에서 이제 단전호흡 많이 얘기하죠. 그 단전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횡격막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동작, 움직임을 할 때 안정적인 이 퍼포먼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횡격막이라는 것으로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호흡 지금 어떻게 합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구강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호흡이요? 구강호흡은 뭐죠? 입으로.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 재활의학과나 척추 전문의들은 호흡을 바꾸라고 하는데 입은 먹는 데 사용하십시오. 코는 냄새 맡고 숨을 쉬는 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편한 대로 숨을 쉬면 되는 거 아니야? 구강으로 호흡을 하게 될 경우에 기관지에 호흡이 산소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 좋습니다. 그렇게 되고 비염이 생길 수도 있고 기관지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은 숨을 들이마시는 기관이 아니에요. 숨을 들이마시는 기관은 뭐예요? 코입니다. 그러면 코로만 호흡한다고 되는가? 아니죠. 일단 먼저 여러분들의 중심을 대부분 요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굽어져 있죠? 숙여진 상태에서는 산소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긴 하지만 덜 들어오겠죠? 먼저 가슴을 열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가슴을 한번 열어볼까요? 가슴을 열려고 하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야 돼요. 어깨와 몸에, 특히 가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이 우리가 등이 붓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긴장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먼저 긴장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시간 다 됐는데 빨리 끝나야 나 지금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호흡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을 편하게 가진 상태에서 호흡을 해야 되고 등받이에서 등을 한번 살짝 떼보십시오. 등을 펴고 턱을 살짝 5도 정도 당겨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열릴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코로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들이마실 때 처음에는 폐로 호흡이 될 거예요. 한번 호흡을 내뱉어 보십시오. 입으로 내뱉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은 넛지가 필요합니다. 작은 어떤 그 터치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의 양손 아무 손이나 관계없습니다. 하복부, 배꼽 아래쪽에 한번 대보십시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배에 있는 복강입니다. 단전도 이 안에 있죠. 배꼽 아래 3cm에서 5cm 내에 위치해 있는 혈입니다. 혈자리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코로 호흡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팽창되는 느낌이 아니고요. 하복부가 팽창된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들이마시면 폐를 통과하면서 횡격막이 커집니다. 자,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하복부를 쭉 팽창 한번 시켜보세요. 처음에 어색하게 가슴이 부풀어 오를 거예요. 어색할 겁니다. 의식하시면서 하복부가 팽창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들이마시셨다가 천천히 입으로 내뱉어 보십시오. 그리고 상체, 고개도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고 중립 자세로 호흡을 진행합니다. 한 번 더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하복부가 쭉 팽창되는 느낌으로 천천히 후 내뱉으면서 이제 폐가 퍼지면서 공기가 많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속이 편하죠. 또 이렇게 호흡하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지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속이 메스껍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보다 산소 유입량이 많아졌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났거든요. 즉 호흡은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생존 기능이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셨는데 그동안은 짧게 산소가 우리 몸에 이제 일정하게 우리 몸이 원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내가 편한 수치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몸이 필요한 수치로 산소를 크게 들이마시게 되면 산소량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삼투압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갑자기 많은 산소가 들어오니까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고 자율신경계에 명령을 내리면서 우리 몸에서 이 방어 체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산소를 더 많이 보존해야 되나? 이 지금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몸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깊이 들이마시는 첫 번째 마음, 내 긴장을 풀고 두 번째는 자세를 바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호흡을 할 때 이 복강, 횡격막이 이 활용을 하는 그 움직임을 내가 느끼고 호흡을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깊은 호흡.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린 걸 입는 바른 자세 착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자세가 달라져요. 구조적으로 몸이 내가 그동안 이런 자세에서 호흡했던 거하고 펴졌던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호흡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깊이 있게 하고 어떤 분은 오늘같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 얘기를 통해서 호흡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의식을 한다. 그래서 몸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다. 그래서 그 호흡은 우리가 횡격막을 사용하는 호흡을 해야 횡격막이라는 건 우리 몸통의 자세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호흡을 관장하는 이 근육이기도 한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을 똑바로 서 있게 만드는 근육이 자세 유지근이에요. 자, 그럼 헬스 트레이너들은 허리 안 아파야 되는데 왜 허리 아파요? 이런 질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나 근육 많으니까 운동 맨날 하니까 괜찮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겉근육. 그렇습니다. 근육은 겉근육과 속근육이 있는데 대부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고립 자세, 고정된 자세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겉근육을 많이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이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이 자세 유지근은요 고정된 상태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있는 체중이나 우리 몸을 저항할 때 생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자세 유지근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등받이 이렇게 기댄 상태로 다리를 이렇게 꼰 상태로
뭔가 이렇게 의지한 상태로는 자세 유지근이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등받이 등을 빼고 긴장을 풀고 호흡을 바꾸고 그렇게도 안 된다면 다른 자세를 입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우리 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연구를 하고 오셨을까, 거의 의학박사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어려운 걸 읽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신 엄태호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립니다. 자, 보시는 동안 또 시간이 한 23분 정도 확 지나갔습니다. 잘 보셨나요? 자, 보신 또 소감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셨던 내용들도 많이 또 들으셨을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 특허받은 입는 바른 자세를 코르셋이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릅니까? 코어셋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르셋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에 미용기기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중체 코어셋의 뒷면에 있는 후면 복부 압력 조절 장치의 명칭을 보고 사람들이 코르셋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중적인 언어로 코르셋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목적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입는 바른 자세의 중체는 코어셋, 즉 코어 근육을 세팅해준다, 코어 근육을 리셋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코르셋 파티라고 했었었고요. 또 리폼 333이라고 했던, 또 우리 그 과도기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또 익숙한 용어, 우리 습관을 바꾸는 용어를 리폼 333이라고 했었고, 이제 슬리밍고에 와서는 슬리밍고 333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가 뇌각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기 위한 유무형의 솔루션,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자 습관을 바꾸는 시간이고, 또 우리 슬리밍고 브랜드의 정체성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또 소감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몸을 조이는 목적이 아니다. 예,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바른 호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 남겨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2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 자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번 제가 엮어가지고 또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예, 우리 또 스쿼트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스쿼트. 안전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예, 한번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하시거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임의대로 시간을 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고, 좋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15개 시작. 하나, 둘, 셋, 빠르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 엉덩이가 쭉 자극이 되고, 5,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6, 스쿼트는 전신 훈련입니다. 7, 8, 코어에 힘주고, 9, 코어에 힘주고, 10,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무릎은 너무 많이 굽힐 필요 없어요. 둘, 셋, 2개만 더. 네, 내 몸을 느껴봅니다. 내 몸에 어디가 자극가는지. 오케이, 박수! 자, 오늘 여러분들 대견한 일을 하셨습니다. 야, 이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분들이 위대해진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아까 또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또 호흡에 대한 내용들을 실천하고 계시다라는 댓글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잠깐 진행을 하고 또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 자세 만들기 캠페인의 전진 기지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봉장이 우리 바른 자세 코디네이터 분들입니다. 우리 슬리밍고 그룹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 국민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이죠. 근데 이 약소하게 작은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와 공감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총 16회의 이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또 지역별로 13군데의 지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가까운 지역에서 일정을 확인하셔가지고 연락처 참가 문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곳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한 번 들었는데요. 나 두 번 들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들 스스로의 지식을 함양하고 우리의 어떤 가치를 높이고 또 우리의 삶의 질을 좀 윤택하게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출첵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배워서 남주는 거죠. 내가 아는 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거고 내가 안다면 실천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바른자세 코디네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고 또 나의 등과 나의 뒷모습과 나의 말을 근거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건강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 저희가 바라고 또 고민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선순환이라는 거죠. 좋은 일의 선순환은 좀 장려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을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337제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65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6일 도전하는 분들은 아마 내일이 마지막이실 것 같고요. 66일이 끝나고 나서도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남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뭐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들도 성장을 하잖아요. 뭐 어제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또 오늘 저희는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신우일신하는 저희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저희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해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또 욕심을 부려봅니다. 아까 이제 그게 그 개발자에게 묻다라고 진행했던 시간이 아마 2018년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지금 일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5년 정도 전 영상인데 뭐 일단 외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더 젊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는 막 얼굴도 좀 우룩부룩하고 그때도 나름 뭐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젊어 보이는 건 왜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만나는 지점은 우리 슬리밍고에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다. 뭐 다른 미용 시술을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뭐 화장품에 어떤 열의와 성의를 다하는 제 개인적인 주의도 아닌 데다가 그렇게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슬리밍고에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삶 그리고 바른 자세라는 것은 우리 몸의 뇌와 장기와 우리 몸의 신체를 이어주는 척수신경을 원활하게 소통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까닭에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성장하고 5년 전보다도 변화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이 슬리밍고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싱클레어 박사의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노화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화라는 것은 질병이라고 했어요. 그건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지껏 그렇게 잘못 인지하고 학습했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죠. 그건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슬리밍고의 와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화는 질병인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노화는 멈출 수도 있고, 그리고 되돌릴 수도 있고, 또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싱클레어 박사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35년 동안 연구한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위대한 결과물을 우리는 가져다 써야 되는 것이죠. 왜 노화를 인정하냐는 거죠. 왜 나이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의가 팽배하냐는 거죠. 외국에는 나이의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70대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70대가 뭐 레깅스 타이즈 입고 다니는 거, 뭐 남사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유교 문화의 산물인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죠. 많이 지금 뭐 서구화된 문화가 들어오고 그런 삶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다 보니 표준이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의 의식은 어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노화를 인정하지 마라.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60대도 20대처럼 살 수 있고 70대도 30대처럼 살 수 있고 그렇게 그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노화를 이기더라라는 것이 그 노화의 종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경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정말 숫자다. 그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1월 4일 다산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군자는 새해를 맞으면 반드시 그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 나는 젊었을 때 새해를 맞으면 반드시 미리 1년의 공부 목표를 정했다. 여유당 전서. 이 여유당 전서는 다산의 한 200여 권의 저수를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다산이 어떻게 본인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후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후기의 실학자가 됐고 정말 이 유배지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 600여 권의 저수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대한 저수를 남길 수 있었던 배경은 그는 이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은 어제의 나와 헤어지게 해주고 즉 어제에 머무르는 나태한 나와 결별하게 만들어주고 새해는 작년의 나를 허물게 해준다. 작년에 뭔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미진했고 부족했고 또 뭔가가 아쉬웠다면 그런 나를 허물어 준다라는 거죠. 일신윌신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말이죠. 그래서 다산이 오늘 강조한 것은 목표라는 것입니다. 목표. 올해 너 어떻게 살 건데? 오늘 너 어떻게 살 건데? 그리고 오늘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겁니까? 작년과 똑같이 사실 겁니까? 아니면 작년보다 조금 더 낮게 사실 겁니까? 세상은 트렌드를 얘기하고 또 올해 경제 전망을 얘기하고 또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작년의 경제 지표를 들어서 그리고 올해 금융권들은 금리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읽은 내용 중에 불호옥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불호옥. 마흔이 불호옥이라고 해서 40대는 40세가 되면 미혹되지 않는 나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제 시점에서 다시 곱씹어 봤어요.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여러 가지 트렌드나 문제들은 해마다 거듭돼 왔습니다. 그건 여전해요.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똑같은 얘기를 떠들어댑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그냥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 믿음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사는 주체를 세워라. 너를 세워라.
그래서 30대는 주가를 세운다라고 했고, 그죠? 31입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관을 세우고 경험하고 이제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50대에는 하늘의 명을 안다. 그죠? 우리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를 가다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어제까지 살아온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오늘이 중요하죠.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겁니다. 나의 계획된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군가의 계획된 삶의 도구가 된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같이 여러분들, 보이시는 분들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의 계획된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군가의 계획된 삶의 도구가 된다. 나의 계획된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군가의 계획된 삶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한번 공감하시는지 또는 이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산의 깨우친 대로 어제와 작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재정적 문제보다 더 확장적인 측면에서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누군가 계획된 삶의 도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슬픈 현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에 관한 7가지 잘못된 생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필요한 물건은 일단 구입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물건은 일단 구입한다. 존스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나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현상이에요. 존스의 법칙입니다. 구두를 하나 사면 그에 맞는 옷과 액세서리가 필요해진다. 작은 지출을 우습게 보는 태도, 세일이면 무조건 지르고 보는 거, 이거 저였어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명품이니까 세일하네? 이건 사야지 라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뭐 연예인도 아닌데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액세서리와 옷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옷들 다 입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돈은 하나도 모이지 않고 또 작은 지출을 우습게 보는 태도, 그게 저였어요. 그게 저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프랭클린의 부의 사고방식을 다시금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무엇부터 실천할까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 결과 저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언가를 사게 되면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냐? 물건은 가치가 분명할 때 산다. 이 기준을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돈을 쓰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획에 없이 지출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정말로 가치를 느끼는 것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없이 어떤 소비를 하거나 또 먹는 데 쓰거나 기타 어떤 지출들을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나중에 지금 가치를 느끼지만 나중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쓸 때는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뭔가를 구입하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같이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돈으로 뭔가를 구입하는 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써야 되고 없으면 빈궁해지고 기분이 상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쓸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돈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돈을 쓰실 때 감정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돈을 쓸 때 어때요? 감정이 기쁘죠? 그건 돈을 너무 가치 있게 썼다라고 우리들 스스로가 알아요. 근데 어떤 일들에 돈을 쓸 때 감정이 기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돈은 에너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에너지로 쓴 돈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쓸 때는 기쁘게 써야 되고 또 기쁘게 쓴 사람에게 돈은 또다시 다가오고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돈을 쓸 때 기쁘지 않게 억지로 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감정을 내면을 살펴보면 그 감정에는 어떻게 보면 옹졸함, 그 다음에 돈을 아까워하는, 그래서 좀 쓸 때는 써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인색함, 이런 것들은 돈이 싫어하는 감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들이 돈만 싫어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돈은 결국 에너지이고 이 에너지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인간이 감정이 가진 에너지는요, 일반적인 일의 95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쓰는 에너지의 95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뭐가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제가 지금 물을 마실 건데 이 물에 뚜껑을 열고 물을 마시는 이 정도의 일보다 내가 그냥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그 에너지의 힘이 95배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물 먹는 거 얼마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 행동이자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이 물을 마시는 일에 비한 95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감정 관리, 에너지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내가 운전을 하는 일보다 95배가 큰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폐 하나 상대방에게 건네는 이 행동에서 느끼는 내 감정이 오늘 내 하루 일의 95배에 달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 순간부터는 감정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냐. 결국 그게 에너지 관리이고 그 에너지는 결국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힘이고 내 삶의 결과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하루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는 생각이고 내 삶을 만든다라는 그런 명언들이 이 과학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고 근거가 뚜렷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치가 분명할 때 사고 오늘 하루 많은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감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루고 있죠. 약속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약속의 땅을 우리 이제 이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그 현장에 답사를 갑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이고 우리들을 보니까 메뚜기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생각에 말과 생각의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말과 두려움의 감정은 이 60만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국민에게 그 두려움의 감정과 그 말과 정체성이 주입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에너지입니까? 60만 명이 반나절 만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그 감정은 오늘 나의 에너지의 향방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나 돈 없어. 그러면 진짜 돈 없이 사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돈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내 감정을 지금 현재 가다듬고 내 감정을 기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일들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금 이 내용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들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뚜렷한 나침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